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54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또는 기본적인 흐름에서 좀 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이제 이산화 티타늄, 그다음에 이제 환경 처리제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도료, 고무, 제지 뭐 이런 이제 등에 적용이 되는 이 무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경처리제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중에 이제 자회사 황산 코발트 산업을 하고 있는 이 코스모 에코캠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코스모 신소재는 따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양극활 물질,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사가 코스모 촉매와 코스모 에코캠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지분을 70%, 1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모 에코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전해 코발트나 코발트 화합물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원료가 되겠고, 코발트가 2차 전지에서의 역할은 이제 안전성, 배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니켈, 보통 이제 이거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계열의 이제 2차 전지인데, 니켈은 결국에 배터리의 효율을 담당하는 거고, 코발트는 안전성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안전성을 좀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소재가 되겠고, 그래서 이 코스모학이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이에요. 고객사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두고 있죠. 포케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2차 전지 관련 이슈나 양극재의 이 핵심 원료가 이제 코발트니까 뭐 양극재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온다거나 했을 때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레벨업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주가의 흐름들이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주가가 레벨업 될 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냈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이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코스모 에코캠이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모 에코캠은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학이 대신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상승과 조정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상승기에는 항상 코스모 에코캠의 이슈가 주가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코발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됐었죠.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됐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매출이 2018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순이익은 3년 연속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전성이 다소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하락을 해오던 주가의 흐름이었고, 지난 2020년도에 바닥을 찍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 이후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이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성 자체는 큰 호흡에서 보면
아직까지 코스모 화학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가 있는 가운데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 이제 이번 1월부터 현재까지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코스모 화학의 흐름인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방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전한 그냥 이제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하락을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없어요. 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다 뭐다 해서 뭐 성장주들에 대한 이런 이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가운데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런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배터리 3사 있죠. LG화학 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다 꺾였어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 추세입니다. 삼성 SDI, 우리나라의 이제 3대 또 그 배터리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 SDI도 역시나 주가의 방향성이 다 하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뭐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이나 이런 업체들 또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뭔가 이제 뭐 2차전지 배터리 끝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지금은 좀 다른 데에 옮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 좀 화랑을 보였던 이런 배터리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코스모 화학도 좀 쉬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가 어느 정도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저점을 다지면 또 주가가 차곡차곡 또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 바닥을 명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현재까지의 흐름은 조정 국면 속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이 추세선 하단 자리로서 반등이 좀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올라서는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고요. 저항 때는 이 추세선 상단 정도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흐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야 그 벗어날 때 찍었던 저점이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이 연장되고 있죠. 계속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방향성이 위로도 열려 있지만 아래로도 좀 열려 있는 그런 가운데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추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이전과 같이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 나오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대비해서 200%, 오늘 이제 50만 주 넘게 터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에 대해서 항상 설명드리는데 11,800원, 11,9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이 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이게 내일 되면 또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은 조금 안 되고 11,000원대 후반 정도가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기술적 반등이 저 가격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걸 돌파를 하려면은 이제 거래량도 좀 필요하고요. 거래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뉴스, 우리가 뉴스 뜨면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가의 흐름들이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제 국면 속에서 주가가 좀 탄력적인 모습을 연속해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인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연장됐을 때 역시나 한 11,800원, 900원 요 정도까지
갔을 때 돌파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한 11,500원 정도에서 저점이 좀 다져지거든요. 1,500원을 기점으로 반등 한번 주고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돌려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쌍바닥 찍고 좀 돌려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에 있는데, 이번 상승을 통해서 돌파가 좀 이루어져야 이제 하락 멈추고 돌아 나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또 여기 가서 맞고 밀리면, 돌파 안 되면 또 주가가 슬금슬금 내려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매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수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덜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반등 기조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반등의 여력은 많지는 않지만 한 3,400원 정도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400원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대 그 부분들이 과연 남은 시간 동안에 또는 이후의 흐름에서 만들어지는지 좀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투신 수급이 좀 들어와요. 투신 수급이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 5일날, 사실 이 종목 투신하고 연기 잘 안 들어오거든요. 들어와도 이제 단타 치고 나가고 뭐 단타 치고 나가는데, 최근에 지난 3월 31일 이후에 4월 2일날 요때 사면서 전반적으로 요 가격대 한 11,000원대 언저리에서 매수를 좀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26,000주 정도, 뭐 많은 물량은 아니죠. 뭐 요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직 팔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네들이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의 이 상승에 투신이 좀 더 매수에 들어오는 거라면 요거 먹고 나가려고 들어온 건 아니구나,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이때도 샀고 이때도 샀는데 오늘도 혹시 또 뭐 한 2만 주 정도 또 들어온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희망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투신이 이전에 샀던 물량 오늘 다 팔아버린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후의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다 단타입니다. 단타고, 그나마 투신이 요 며칠 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아직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희망회로 좀 돌려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어차피 뭐 얘네들도 단타겠지만 아직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죠. 뭐 얘네들 어차피 다 단타예요.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투신들 수급 좀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11,800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뉴스가 붙으면서 돌파가 되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별다른 이슈도 없고 뉴스도 안 붙으면 뭐 그냥 또 지루한 또 시간 싸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공방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한번 뉴스나 흐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소식이 없네요. 소식이 없고, 요거는 이제 이전에 나온 87,000주 정도,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요. 추가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87,000주 정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고 단가는 7,660원인데 이전처럼 막 한 100만 주씩 하면 이제 힘들죠. 이때 100만 주 하니까 그냥 주가 쭉 빠지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근데 뭐 한 8만 주, 2만 주, 8만 주 요런 걸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기는 좀 어렵죠. 뭐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추가적으로 또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는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있는데도 오늘 잘 가니까 뭐 그 부담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코스모화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